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쉽게 말하면 본능적으로 막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인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치매가 오면은 뭐 아무거나 주워 먹기도 하고 못 먹을 걸 먹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썩은 걸 잘 모르고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더 안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고나 그런 위험도 좀 더 높아지는 거고. 왜냐면 뭐 이거에 뭐 파란 불일 때 건너야 되고 빨간 불일 때 멈춰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그거를 안 지키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랬을 때 뭐 위험한 상황들이 닥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베트남에 이제 같이 3주 있을 때는 아침에 운동을 하고, 왜냐면 엄청 많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식사량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래요? 보통 이제 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치매가 생기면 뇌에서 하는 역할 중에서 이제 억제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자제하고 스탑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깨져요. 그러면 식욕도 더 많아지고 가끔 뭐 소욕도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경우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그러긴 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잘 드시다가 이제 살이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뭐 집이 작기도 하지만 계속 뭐 제가 저 혼자 케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나가 있는 시간에 혼자 계시는데 거의 누워 계신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시는 경우는 이제 식사를 하러 그 아파트 옆에 음식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 드시는 거 빼고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살이 줄면서 이제 이게 저는 좀 웃겼던 게 뭐냐면 뇌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이제 우울증처럼 이제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연관이 돼 있다면, 치매가 몸만 좋아진다면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도 있죠. 맞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얼마나 관리해 주시냐에 따라서 환자의 그런 수명이나 환자의 컨디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이런 것들도 좀 환자의 증상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점점 인지 상태는 안 좋아지는데 몸만 좋아질 수 있다면 그냥 일반 사람하고 상관없이 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관념들이 떨어지고 위생 개념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뭐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이런 것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감염도 쉽게 오고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행동들을 바로바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고, 네, 그런 것들로 다른 뭐 병에 대한 이런 감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베트남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베트남은 이제 건기하고 우기밖에 없잖아요. 거의 온도가 떨어질 일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은 어차피 사계절이 있으니까 겨울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겨울에 좀 더 활동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인지 상태가 이제 친구도 잘 못 알아보고 아들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직은 아들까지는 못 알아볼 경우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네, 왔다 갔다 하는 아직은 정도가 네. 점수로 따지면 지금 30점 만점에 저번에 검사할 때가 20점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치매 중에서는 뭐 초기 치매에 해당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하면 아마 그런 이제 사람에 대한 인지도 그렇게 아주 떨어질 시기는 아니에요. 조금 자주 안 보는 사람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자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알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걷는 것도 되게 잘 걸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이게 또 치매가 있을 때도 뇌 기능이 좀 좋았다 나빴다를 해요. 원래. 이게 좀 하루 일중에도 변동성이 있고 뭐 어느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안 좋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보기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은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게 케어를 결국 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맞겠다라는 생각을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될 것 같으면은 요양원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나을 수 있는 게 거긴 어쨌든 24시간 붙어서 환자를 어쨌든 밥이라도 먹이고 약이라도 먹이고 해주니까.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거의 그냥 연명 상태로 그냥 가족들이 안 찾아보면 네, 뭐 그냥 그런 연명 상태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러시는 환자도 있어요. 네. 그거는 모든 사람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다 그게 가능한 상황이 아닐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런 거에 맞춰서 하시는 경우들 있죠. 그 집에서 케어를 아예 뭐 간병인을 붙여서 한다든지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서 여행을 때로는 같이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뭐 좀 그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거는 환경이 바뀌는 게 이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환경이 바뀌었을 때 뭐 선망이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컨트롤이 어려우실 수 있다. 이 선망이라는 게 지난번에 이제 베트남 처음 갔을 때 자꾸만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맞아요. 얘기를 집에 가야 한다든지 된다고 하고 보따리 싸시고 뭐 이런 경우도 예, 그런 거나 아니면은 자꾸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다라는 걸 까먹고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태워달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선망 증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뭐 선망 꼭 선망이 아니더라도 그건 잊어버린 거에 좀 더 가깝고 선망 증상은 좀 더 뭐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감정 변화가 쉽게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처하기 힘들 거거든요, 보호자분들이. 네,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말이긴 한데 저희 아버지는 원래 이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바뀌기도 해요. 맞아요. 네. 예전에는 정말 우굴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바뀌기도 합니다. 거꾸로 되기도 하고요. 너무 얌전하시던 분이 막 욕하시고 이런 분도 있고, 이렇게 막 되게 하시던 분이 너무 조용해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누가 등쳐먹는 그 사람 이야기 빼고는 그냥 지금처럼 오히려 더 조용하게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증상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베트남을 가게 되면 한 두세 달 이번에는 있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정도 약을 꾸준히 먹으면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맞아요. 어차피 계속 드셔야 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없다 이건 아니고 계속 저런 문제들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이 약을 쓰면서 그거를 그 범위를 좀 줄이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좀 한다든지 그런 조절하고 걸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그 치매 약을 먹어야 이제 악화되는 속도를 좀 늦추고 해주는 거고 그 치매 약 자체도 좀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시는 게 환자분의 증상 유지를 위해서 훨씬 나으실 거라고. 뭐 물어볼 거 없어요, 아빠? 아버지? 뭐 나는 뭐 얘한테 맡기니까 별로 뭐 그래요. 그렇거든. 네. 없어요? 못 믿으면 모르겠지. 못 믿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진짜요? 진짜로. 한 번도 내 집 와서 불만 얘기 안 했어. 잘 안 오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잘 잘 오셨어요. 한 번도 봐야겠다. 거의 매달 잘 오셨고 크게 뭐 조금 늦거나 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지금 약을 이렇게 못 챙겨 먹고 하실 때는 조금 늦었을 거고.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니. 그러니까 좋은 아드님을 두셨네. 네. 얼마, 아이고. 얼마 안 됐어요. 그 얘기는. 그래요.